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챙겨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이게 오늘 오전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부터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데, 전월세 인상폭 역시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야외 캠핑장에서 세 가족이 캠핑을 하러 갔는데 6명이 집단 감염을 일으키면서 여름 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외 활동에서도 집단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방역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4번째로 많은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대전 지역에서는요, 아파트가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어제 한때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 충남 공주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장대비에 무너져 내려서 소실되기도 했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려드리죠. 네, 오늘 날씨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하늘 표정 흐리겠고요. 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집중 호우가 이어졌던 호남과 또 충청을 중심으로 오늘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충청과 호남 지방,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또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내륙, 남부 내륙 곳곳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반드시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남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 더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도권의 최고 기온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질문은 많은데 네. 질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늘 여러분의 진짜 궁금증을 모아서 행복진료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진료실의 주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님, 이경희 한의학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건강가이드 배동성 씨, 입원요리연구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계속 비 오고 오늘은 출근길에 보니까 서울은 그 산뜻한 날씨인데 네, 네. 계속 비 오고 이래서 몸이 더 찌뿌둥하고 막 이래요. 터지고. 저도 뭐 일이 처진 날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 와이프랑 매콤한 거. 네. 매운 좋죠. 요리해서 먹고 땀 쫙 하고 흘리고 샤워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최고죠. 아니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이런 날은 진짜 관절이 아파요. 제가 요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방아쇠 수지라고 요게 조금 걸려가지고요. 그래요? 아이고. 요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주 비만 오면 아주 마디마디가 쑤셔요. 아,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네. 하느냐, 아침에 뜨거운
네. 온찜질을 좀 하고 나오거든요. 예. 조금 좀 괜찮아요. 저와 같은 50대 중년 예. 어머님들이 요새 아마 좀 저처럼 이렇게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네. 이보은 선생님이 벌써 저렇게 되셨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나름대로 오늘을 위해서 좀 일찍 자고 네. 잠 좀 자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제작진이 딱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영양제 같은 것 좀 이렇게 꼭 챙겨 먹어야지만 네. 컨디션이 이렇게 확 올라가죠. 차 박사님,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요. 남아요. 이게 혼자 먹지 말고. 날 더울 때는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씩 올라오는 거? 발포성 비타민 이런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이 자꾸 노출되면은 네. 눈이 안 좋아지니까 눈 영양제 같은 거 좀 챙겨 드시고 피부가 안 좋으니까 또 이제 피부에 좋은 비타민 C 같은 것도 좀 먹어주고 좀 먹을 게 많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땀을 쫙 빼는 운동. 맞아요. 등산 좋아. 좋아하니까요. 네, 산 올라가면서 땀 최고지. 한번 쫙 빼고. 네. 근데 어느 틈인가부터 내려올 때 힘들더라. 저도 그 무릎 좋죠, 관절이. 예, 맞아요. 지팡이 필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네. 예인 씨도 맞네. 저 방송 댄스인가 하잖아요. 저는 방송 끝나고 가면 딱 가서 춤을 좀 추죠. 웨이브 같은 거. 네. 웨이브 손좀 드렸어요. 네. 그래요? 야. 아, 근데 저희는 이제 건강관리 이렇게 땀 좀 빼고 약간 운동하고. 격한 운동 요 정도인데 우리 주치 선생님들은 진짜 어떤 부럽죠. 방식으로 뭔가 건강을 있을까요? 챙기는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네. 교수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네. 가족들 영양제는 뭘 챙겨주느냐. 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오늘 이경희 한약 박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가족력의 혈관 건강 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 친가 쪽에도 이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데요. 아버지도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비법을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남편 쪽, 그러니까 시댁이죠. 그쪽에 당뇨 가족력이 있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한 40대 후반이 넘어가게 되더니 전 당뇨 단계까지 조금씩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장가를 너무 잘 가서 그 아내분이 누군지 강력한 네. 내조로 지금은 뭐 혈당 관리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 비법을 오늘 같이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분 중에 의사 한 분이 계시면 관리를 척척척 해주잖아요. 얼마나 든든하죠. 부러워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아프셨을 때는 제가 신경성 영유성 식도염이라고 좀 무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크게 반성하고 가족들 관리 잘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비법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비법 공개하니까 오늘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제 그러니까 배워보자고요. 저희가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특집을 할 거예요. 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의사가 밝히는 바로 이 건강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이것을 이용한 건강법을 오늘 공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건강법인지 배동상 씨가 먼저. 그럴까요? 네. 자, 주치의분들이 가족을 지키는 그 건강 가이드, 그 비법 첫 번째 힌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빗소리가 나는데요? 빗소리하고 비슷한. 뒤에 빗소리인데? 소리는 아닌 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기름 이거 저기 삼겹살 굽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거 같아요. 삼겹살 굽는 아니 소리. 건강 비결이 네.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정신 건강 아니야? 요거 하나 갖고 맞추시면 안 되죠. 그래요? 또 힌트가 있어요? 3개입니다. 힌트가 3개. 자, 두 번째 힌트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어머나. 야, 누구 뱃살이에요, 뱃살이에요? 뱃살. 누구? 와. 어떤 분의 뱃살인가요? 네. 아우. 뱃살이면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그런 거 거예요? 살 빼는 뭐 이쪽 이 얘기가 정도까지 오면 심각하죠. 네, 그렇죠. 네. 고도비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책 네. 세우셔야 되겠는데 저 살은 보통 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출렁이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힌트까지 함께 네. 맞아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오아예. OIR. 오일 아니에요? 오일. 네. 오일? 오일. 기름? 기름? 삼겹살도 기름이지. 기름. 그다음에 뱃살도 뱃살도 지방. 기름. 맞아요. 네, 지방. 오일. 오. 자, 기름 얘기.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 가족 지키는 그 비법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가 밝히는 내 가족 건강법. 기름을 이용하라입니다. 근데 기름에
지방이라고 하면 그 지방은 줄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기름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네. 또 오해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내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진 않는지, 뱃살, 지방이 많아지진 않는지 항상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내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나쁜 지방들, 이런 것들은 대개 내가 섭취한 그 기름에서부터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름과 함께 섭취한 과도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 한국인의 식단이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돼 있다는 것도 문제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좋은 기름 또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이 균형 잡힌 식단에 아주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네. 기름을 이용해서. 네, 알고 보면은 지방은 중요한 3대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지방만큼 억울한 누명을 많이 쓰고 있는 영양소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비교를 해보면 그람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아주 효율이 좋은 열량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되는데 이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저장고가 되기도 해요. 여기다가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몸을 보온, 그래서 또 체온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이 기름 자칫 안 드시게 되면 건강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똑똑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있죠. 지방이 요지경. 지방이 요지경 쏙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노래하는 차박자네, 노래하는 차박자. 아니,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나?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업됐어요. 네. 아니 뭐냐면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지방이 있고 이렇게 짜가 지방이 있거든요. 네. 짜가 지방은 좀 피하고 좋은 지방을 먹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비법으로 나오니까 네. 꼭 확인해 주십시오. 기름을 이용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약간 생소하긴 한데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방법 알아볼 텐데요. 특히나 오늘은 우리 주치 여러분들께서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네. 방법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영업 그렇습니다. 비밀 아닌가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다 알려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나 기름은 오해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환자분들도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름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것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그 질문 여기 있습니다. 자, 질문을? 차트 준비해봤는데요. 저희는 OX 준비해 주시고. 자, 네. 기름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자, 기름 먹으면 혈관에 기름이 쌓인다. 자, 기름이 쌓이면 O 아니면 X. 하나, 기름에 먹으면 둘, 혈관에 기름 셋, 둘, 셋. 먹으니까 오. 쌓이겠죠. 먹으면 쌓이지. 야, 뭐 그래서 삼겹살 같은 거 쌓인다가 먹게 오고요. 하죠. 쌓이면 오죠. 네. 아니죠. 우리가 먹는 기름이래봐야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오일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쌓이지 않죠. 뭐 오메가3도 아니, 있고 우린 영양이 지금 많은데. 저는 돼지 기름 저도 생각. 삼겹살. 저는 소기름, 우리가 돼지. 먹는 아주 그러니까요. 좋은 기름 생각했거든요. 좋은 기름이면 X지. 안 쌓일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나쁜 기름 생각했거든요. 나쁜 기름 쌓여? 있어요? 네. 네, 오. 하나, 둘, 셋. 이거죠. 네. 네. 자, 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입니다. X. 역시. 역시 뭘로 이봉 바꿔야지? 선생님이 또 알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먹는 기름이 곧바로 내장 기름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 대장과 소장을 통해서 습수된 기름이 이 간에서 어떻게 대사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관건이거든요. 이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나쁜 지방으로 변하면서 혈관에 쌓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름이 바로 대사되는 과정보다는 탄수화물이 대사되면서 기름으로 변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이 오히려 더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들기도 하죠. 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쌓이는 것만 아니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면은 왜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몸속에 쌓인 지방대를 제거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먹는 기름 중에서도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어서요. 좋은 기름은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대를 없애준 작용이에요. 대표적인 게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좋은 기름을 잘 골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속 기름하고 내 몸 속 기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렇죠. 정말 잘 생각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기름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 질문. 무지방 우유가 건강에 더 좋다. 자, 저는 이거 무지방. 저도 오. 이거 무지방 우유가 더 비싸요, 그리고.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리고 요새 엄마들이 다들 저지방 우유 찾아서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말 그냥 우유가 좋으면 무지방 우유를 안 만들죠. 건강이 좋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X입니다. 네. X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만들 이런- 이유가 없지. O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문제를 풀어본 바로는 네. 더, 매우 이런 거 들어가. 아니, 너무 잘해서 뒤에 쫓아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X입니다. 아니, 그냥 그래도 그래도 저도. 그래도 네. 네, 뭔가 있을 거다. 뭡니까? 네. 자,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더, 매우 이런 거. 역시 이재용 교수님은 천재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무지방 우유를 먹게 되면은요, 좀 확인하실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요, 뒤를 좀 보셔야 되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표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지방 우유 100%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끔은요, 이렇게 탈지 분유에다가 물을 섞어서 다시 우유처럼 만든 환원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실 때 이게 다 똑같은 무지방 우유인지 아닌지를 그냥 똑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좀 확인해서 드시는 게 좀 필요한데 무지방이라고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게 되면은 이 지방이 오히려 더 당긴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발로 더 큰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간식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저지방 우유 또 무지방 우유를 만들 때 오히려 더 입맛을 당기게 하려고 이 염도를 좀 높이거나 당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 박사님 말씀대로 이 라벨을 잘 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우유를 고를 때요. 무지방, 저지방 고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우유를 고르는데 보통 우유에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특히 하시는 분들 네. 걱정하시는 거 이 들어있는 유지방 때문이잖아요. 실제 우유에는 지방이 3.4% 정도 들어있고 대부분 포화지방인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이 사실은 여러 가지 비만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 중에 하나인 CLA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건데 얘는 지방을 빨리 분해해주는 작용을 도와줘서 다이어트에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지방이 들어있는 우유를 먹을 때 더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유의 유지방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줄게요. 그 락토 프리라고. 저 우유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네. 그거 먹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필요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락토라고 하는 그 유당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화 요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잘 안 드시다 갑자기 먹으면 설사가 쫙 나오는데 이럴 때 그 락토가 없는 그 유당이 없는 유당분의 우유를 먹으면은 속이 편안하시니까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영양분에 상관없는 거고. 영양분은 그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딱 유당만 제거한 거니까 대신 유당을 제거해서 약간 단맛에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 한번 그럴까요? 볼까요? 자, 기름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네. 빼주시겠어요? 몸속 지방 빼려면 기름을 끊어야 한다. 자, 몸속의 지방을 빼려면 기름을 끊어야 할까요? 이거는 아닌 것 아니, 이거는 같아요. X. 이건 X. 저도 X가. 이게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극단적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지방 빼려면 지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극단적이진 않다고. 이게 첫 번째 질문하고 약간 조금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X. 야, 우리 네 명이 다 통했습니다. 네. 다 X입니다. 네. 네. 정말 예리하시네요. 네, 정답은 X 맞습니다. X. 야. 네. 우리 만장일치. 보통 이 화장 지울 때 뭐로 지우시죠? 저는 클렌징 클렌징 오일 오일. 지우죠. 그렇죠. 네. 이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을 닦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을 쓰잖아요. 네. 뭐 우리 몸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기름을 먹어주는 것,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이 내 몸 안에서 특히 간에서의 지방 대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혈관 안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또 혈관 벽의 이 플라크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제거하는 효과도 일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증명이 된 바 있죠. 따라서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기름을 씻어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지방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는 면도 그렇다면 여러 저 주방에도 우리가 지금 기름 많이 쓰잖아요. 종류별로. 엄청 맛있어. 그 골고루 잘 먹으면은 건강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괜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기름을 고를 때에는 네. 이것이 포화지방산인지 불포화지방산인지 또 잠시 뒤에 공개될 트랜스지방인지 등의 성분을 잘 살펴보고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뭐 질문 내용 괜찮았던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의 건강법부터 알아볼까요? 오늘 이 배동성 씨의 네.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야, 기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이 건강 비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저희 아버지가요, 이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었어요. 근데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많고 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게 된 거죠. 거의 하루 삼시세끼 정도를 다 밖에서 식사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커피도 많이 드시고 이 혈압도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피곤하게 되니까 지방 또 지질에 대한 대사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방을 섭취하는 습관을 완전히 다 바꾸게 됐습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언 이후에 평소 많이 즐겨 드셨던 삼겹살 같은 거는 조금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좋은 기름을 먹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착한 기름을 먹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싹 바꾸셔서 네. 착한 기름을 먹어라. 그렇죠. 이 얘기네요. 오. 그러니까 저 주방에 보면은 기름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떤 기름이 착한 기름이고 네. 어떤 기름이 나쁜 기름인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엌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기름들, 그 종류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어떤 게 좋은 기름인지 어떤 게 나쁜 기름인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굿 배드 이렇게 써 있는 네, 네. 그쪽인가 봐. 그죠? 네, 한번 예. 나가서 구분을 해볼까요? 저와 함께 한번 아, 예, 가보겠습니다. 장혜인 씨 부탁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대충 뭔지는 알겠어. 네. 대충은 알 것 네. 같아요. 근데 조리하면서 많이 보는 네, 기름들이죠. 네. 네. 저는 시작하기 전에 딱 보니까요. 저게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네. 보니까 버터하고 마가린하고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마가린으로 많이 밥 섞어 엄청 비벼 바꾸거든요. 먹었거든요. 그래, 노란색이 마가린이잖아요. 그게 버터고 저게 마가린이고 그거 좀 바꿔주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은 또 이렇게 색깔이 아니, 다르기도 다른 게 하죠. 아니고요. 현재 가운데 싸는 가운데 제가 실수했네요. 가운데 싸는 거예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기름이 저희가 부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 네. 보시면 들기름. 들기름. 이거 무조건 그거 좋죠. 예, 그거 좋아. 너무 들기름 좋고. 굿. 참기름. 굿. 좋습니다. 굿. 네. 그죠 보시면 콩기름. 콩기름. 이건 식용유잖아요. 맞아. 저는 이건 배드. 식용유 안 좋다고 네. 네. 저 프라이에 좋아. 왜냐면 올리브유를 쓰라고 배웠거든요. 네. 올리브유. 올리브 네.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마가린이잖아요. 네, 네. 마가린은 정말 안 좋습니다. 아. 제가 다 알아요, 이거. 버터 있잖아요. 버터 좋을 것 같죠? 버터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니 천연 버터는 난 좋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버터 괜찮아. 버터 좋은데? 천연 버터 좋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터는 중간. 네. 중간. 중간이요? 맞아,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네. 거의 네. 비슷하게 잘 맞추셨는데요. 잘했어요. 네, 제가 어. 조금만 더 옮겨 볼게요. 일단 다시 이쪽으로 여기요?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네. 더 좋은 기름이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이 마가린은요, 마가린은 이 트랜스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지방을 가공하고 또 네. 압축하고 정제한 다음에 다시 가공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멀전화시킨 그 마가린 기름을 굉장히 압축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이 기름 자체가 많이 변성되어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심각하게 상승시키게 만드는 나쁜 지방이죠. 대개 그래서 요즘은 음식을 조리할 때 이 마가린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렇다면 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우리 가족을 전체다. 다 아니 저걸 비벼서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간장 맛있어도 맛있어요. 맞아. 네, 그렇죠. 어릴 때 많이 먹던 그 마가린이 네. 정말 향도 좋고 너무 좋지만 특히 이 중성지방과 관련된 혈관성 질환도 많이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요. 염증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당뇨병이라든지 담석증이라든지 이 지방과 관련된 다른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콩기름을 이쪽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 콩기름은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이죠.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정제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모든 나머지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또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압착만 해서 만든 기름이기 때문에 정제 과정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이 기름을 분해해내는, 기름을 뽑아내는 다른 과정의 화학적 공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자연적인 기름은 매우 좋은데요. 이 콩기름은 약간의 정제 과정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콩기름은 한 중간쯤에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적절한 발화점을 잘 계산하셔서 적정량을 쓰신다면은 좋은 기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버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만든 기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절대적인 기름량, 그러니까 아무리 불포화 지방이나 좋은 기름으로 되어 있어도 절대량이 많으면은 결국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좋은 기름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지는 않고 균형감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우리가 트랜스 지방 많이 하잖아요. 네. 차 박사님. 네. 그 트랜스 지방이 뭔지 정확하게 좀 짚고 갑시다. 제가 지금 방송 앞에서도 생방인데도 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이 바로 버터거든요. 근데 버터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버터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 콩기름을 가지고 버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게 마가린이에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액체였다가 고체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불순물처럼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이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경화시키면 고체로 만들면 거의 모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뭐예요? 일단은 버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에 과자랄지 또는 케이크랄지 이럴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대용품으로 마가린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과자, 케이크, 그다음에 쇼트닝으로 튀긴 튀김 같은 것들에는 맛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요. 의외로 팝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있는 많이 것으로 들어있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피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걸 알아서 트랜스 지방을 제거한 트랜스 지방산 프리 마가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비벼 드시는 거에 추억을 다시 하시고 싶으시면 거의 다. 함량 표시 보고 비벼 먹고 선택하시면 싶다.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맛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요. 케이크, 과자, 튀김. 네, 그렇죠. 차 박사님 말씀하신 그 트랜스 지방 프리 마가린을 저도 마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어요. 식약처에서 작년에 발표한 결과가 있거든요. 네. 네. 이 1위, 2위, 3위, 4위 이런 순으로 봤는데요. 꽁치찌개, 네. 그리고 햄버거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상위권에 포진을 했죠. 근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아니, 당연히 햄버거. 통조림으로 아니야. 만든 꽁치찌개가 더 많아요. 통조림이 많다. 네, 통조림으로 한 꽁치찌개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그리고 언뜻 들으면 당연히 햄버거가 더 많겠지 아니, 생각해요. 햄버거가 그렇죠. 부동의 1위일 것 같은데요? 네, 트랜스 지방 하면 대표적으로 그냥 햄버거, 피자 이런 네. 패스트푸드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기름 하면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을 생각하죠. 근데 이보은 선생님 말씀대로 이 꽁치를 이용한 요리가 1위, 3위에 다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꽁치찌개, 꽁치조림, 예, 꽁치구이 이런 것들인데요. 엄청 맛있는데. 왜냐하면 이 꽁치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 트랜스 지방이 조금씩 있죠. 물론 꽁치 통조림도 잘 보시면은 트랜스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통조림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식당에서 또 사용하는 것들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또 어떤 기름이든지 조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과열하게 되면은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꽁치 같은 경우는 살이 굉장히 얇고 연하기 때문에 아주 과하게 가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꽁치찌개나 튀김, 조림 이런 그 음식들에 모두 다 트랜스 지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줄여서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트랜스 지방산 만들 때 저렇게 고체화된 기름들한테 많이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얘들이 열받으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꽁치는 죄가 없는데 이걸 넣어가지고 살균한다든지 또는 찌개로 끓이면 그 속에 있는 DHA나 EPA 같은 것들이
빨리 변하면서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꽁치찌개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럴 경우 이제 기름은 뜨니까 그쵸. 위에 뜨는 기름을 제거하고 드신다든지 아니면 한 번 딱 끓이고 다시 끓이지 말고 먹을 만큼만. 왜냐하면 자꾸 열받으면 네. 자꾸 더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그래도 좀 맛있게 먹으면서 좀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한 됩니다. 가지를 더 첨언하자면 이 꽁치 통조림을 할 때요. 꽁치를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우리 햄 소시지 많이 먹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어묵도 많이 먹죠. 이런 경우에도 꼭 끓는 물에 다시 맞아요. 한번 데치는 게 좋아요. 데쳐서 쓰시는 게 좋고 우리가 3천만이 다 즐긴다는 5천만이 즐긴다는 라면. 라면도 한번 끓이고 나서 물 버리고 다시 한번 쓰시는 게 좋은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와 양파를 조금 듬뿍 넣고 끓이시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맛이 없어요. 왜냐면 맛있게 하면 되지. 라면은 기름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제거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앞에 있는 좋은 기름들을 살짝 넣으세요. 들기름 한 방울. 그렇죠. 네. 나쁜 트랜스 지방산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하고 좋은 기름으로 그걸 대체했으니까 맛도 좋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그쵸. 그런 네. 조리법이 됩니다. 교수님 건강 비법이니까. 그럼 교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드세요? 아닙니다. 저도 근데 오늘 차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와닿은 게 저 들기름을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 들기름으로 대부분의 요리를 조리해서 먹게 되는데요. 네. 샐러드에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들기름 같은 경우는 저는 생들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생들기름. 네, 그렇죠. 이 어머니께서 직접 이 기름을 짤 수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또 저희 시골에서 받아갖고 온 이 들깨를 가지고 직접 짜서서 가족들 모두가 다 섭취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집안의 좋은 기름 섭취의 하나의 비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네. 잘 알고 적정할 때 탁 써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 이렇게 신선한 들기름은 정말 좋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장 교수님 어머님께서 동의보감을 분명히 읽어보셨어요. 네, 동의보감에 따르면 들깨는요, 그 성질이 따뜻하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져요. 그리고 간을 윤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네. 더불어서 몸속에 있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독소를 배출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말하고 있는 좋은 기름이 우리 몸에 있는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효과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육식이나 이렇게 기름 잘 못 드시는 분 중에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신다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들깨는 소화 기능도 돋궈주고 변비도 해결해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들기름만 칭찬하면은 참기름 서운하지. 참기름이 엄청 서운하지. 들기름 참기름 세트거든요 이게. 맞아요. 참기름도 좋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들기름은 여성분에게, 참기름은 남성분에게. 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참기름에는 이제 그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이 프로를 보시면서 아시는 개념은 이보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특이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요. 해산물 같은 거는 꼭 들기름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채소류를 버무릴 때는 꼭 참기름을 쓰세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저 앞에 좋은 기름들 중에 버터 있잖아요. 네. 버터는 들기름 느낌으로. 그다음에 올리브유는 참기름 느낌으로.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요. 생선에다가 참기름을 넣어버리면 참기름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맞아요. 네. 생선이 아무 맛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고소함을 살짝 올리기 위해서 들기름을 쓰는데 대신 이 채소류들은 이 약간의 비린내들도 좀 나고 향이 강하니까 이때는 들기름 쓰면 들기름이 거기에 눌려요. 그래서 이럴 그때는 때는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을 써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그다음에 나에게 맞게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저도 참기름이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들기름을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요. 지금 차윤환 박사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섞어 쓰면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들기름을 한 8 정도, 참기름을 한 2 정도를 이렇게 섞어 쓰잖아요. 그러면 보존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은 산패율이 훨씬 더 참기름보다 많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보존 기간이 긴 참기름을 좀 섞어 쓰시면 산패도 조금 덜 되고 맛도 좀 있고 그다음에 들기름 향과 참기름 향이 고묘하게 이렇게 얽히게 되면은 훨씬 더 풍미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섞어 쓰시는 게 또 좋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기름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아침마다
들기름을 몇 수저 탁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그렇더라고. 네, 그렇게 건강기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절대적인 기름량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방법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여기다가 또 들기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들기름 쓰는 방법 중에 고소한 김에 발라서 드시잖아요. 맞아. 그런데 김을 재울 때 들기름 바르는 순간 산패가 이미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들기름은요, 아주 신선이 생명이라서 산패율이 아주 빠른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2주만 남겨놓게 되면 식약처에서 정한 삼각 기준인 2.5를 훨씬 넘는 4회 정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발라서 드시는 거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올리브 오일 네. 요즘 많이들 먹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죠. 네. 올리브유 고르실 적에는 네. 이 라벨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라벨에서 엑스트라 버진인지 퓨어인지 잘 구분해서 드시는 게 네. 또 조리하는 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뒷면에 네. 라벨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기름으로 건강을 지킨다. 예, 들어와 아, 주시고요. 뭐 기름이 네.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이경희 박사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저도 한번 공개를 해볼 건데요. 네. 제가 공개할 것은요. 진료실 시작하면서 특별히 제가 집에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저희 밥솥인데. 건강을 지키는 비결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공개해 주시죠. 뭐야? 주스. 주스는 주스 맛있어 보인다. 같은데. 네. 그 해독 주스라는 건가? 네. 바로 오일 주스입니다. 오일 주스. 네, 그게 오일 주스? 특이하죠. 한의학 박사가 만들어주는 오일 주스 먹고 싶네요. 좀 느끼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 먼저 맛 보여드리기 전에 네.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오일 주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왜 기름 먹는 거 되게 좀 거북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도리어 기름을 너무 적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오일 주스라든지 뭔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왜 기름 드시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거, 예를 들면 기름이 잘잘 흐르는 삼겹살이라든가 기름진 음식을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세요? 살찔 부담스러워. 네, 맞습니다. 바로 기름, 입골, 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몸속에 있는 지방.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입으로 먹는 기름이 곧바로 내 몸속에 쌓이는 지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도리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고도 비만 환자들, 몸에 지방이 되게 많은 환자들이잖아요. 볼 때 도리어 전혀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기름을 섭취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도 몸속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을 흔하게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글쎄. 자, 우리 몸속에서는요, 기름은 아닌 것이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방으로 변해서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네. 이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되면 쌓여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간에서 전환이 돼서 쌓이게 되고 또 이렇게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몸에 나쁜 지방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장애 질환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름을 적절하게 먹는다면 도리어 이 쌓이는 지방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왜냐면 이경희 박사님 보세요. 몸매를 보세요. 네, 맞는 말씀이지.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미국에서의 통계인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표에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 비만의 수치가 어때요? 급격하게 갑자기 올라가는 걸 볼 수가 네. 있죠. 네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미국에서 실제 이 시기쯤에 심장협회와 농무부에서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고지방식을 딱 찍어요. 그리고 저지방 식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게 되죠. 그랬더니 왜 저지방 식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 유행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따라서 저지방식 쪽으로 몰렸겠죠. 근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 즈음에서 몇 년이 지나고 봤더니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이 폭등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지방이 빠진 자리에 탄수화물이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여성들 뭐라고 그래요? 삼겹살을 매일 먹진 않지만 네. 고소한 빵 같은 것들 중독되면은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네, 네. 바로 이 고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남은 탄수화물들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점점점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적게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건데요. 적절한 지방의 섭취는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작용도 가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몸에 쌓이는 지방을 좋은 지방의 경우에는 없애주는 작용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환자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채식을 많이 하는 직업군의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산사에 계시는 비구니 여성 스님이셨는데 이분은 채식밖에 하지 않고 또 계속 참선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거의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탄수화물 때문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당뇨와 또 고지혈증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이분께 제가 직접적으로 지방을 권해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지방 중에서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식단을 좀 바꿔드렸더니 아주 효과적으로 당뇨와 고지혈증이 개선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유 주스를 먹어야 된다 이건데 이거 만드는 법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서요. 자, 보면은 우선 제철 채소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라든가 그리고 바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당근이나 토마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냉장고 속 재료 다 활용하시면 되고요. 믹서에 아보카도 반 개 정도, 바나나 반 개, 토마토 반 개를 넣고요. 물은 믹서가 들어갈 정도에 조금만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지방을 넣어주는 건데요. MCT 오일이나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정도를 한 스푼만 넣어주시고 갈면 끝입니다.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네. 제가 먹을까요? 새벽에 만들어 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식감이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향 좋은데요. 네.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역시 미끌미끌해요, 보니까. 근데 이게 요새 주부들한테 유행하는 그 클린 주스라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어머님들이 뱃살 나온 저처럼 약간 배 나온 주부들이 요거 먹고 변비 예방한다고 많이 먹고 있어요. 그거죠, 선생님. 클린 주스하고 딱 다른 점은 지방이 오늘 말한 주인공인 지방을. 기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야. 네. 그러면 이걸 아침에 한 잔 쫙 마시고 나가는 건가요? 네, 바쁜 분들 중에는 영양적으로는 그냥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데 저는 특별히 저녁에 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그 야식에 대한 욕구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밤에 드시는 걸 꼭 권하고요. 저희 남편도 이걸 밤마다 저녁에 식사 대용으로 주면서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야. 이게 식욕 억제 효과가 있네요. 이거 해먹어. 밤에 먹어야겠어요. 다이어트 잘 할 챙겨 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기름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용성 영양소 섭취에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좋다. 지방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막 기름진 걸 먹으면 괜히 막 속도 더부룩하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럴 때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네, 저 특별히 또 이제 다 드셨으니까요. 눌러주면 좋은 지압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압법이. 네. 자, 지방 제거 지압법인데요. 자, 여러분들 자리도 굉장히 지압처도 굉장히 잘 찾을 수 있어요. 손바닥 이렇게 펼쳐 보시겠어요? 네. 손바닥을 펼쳐 보시면 손바닥 쪽에서 엄지 손가락에서 내려오면 여기 손관절에 행문이 있어요. 가로줄무늬가 있는데 엄지 손가락 쪽에서 1촌이라고 하면은 자기 손마디 하나 정도거든요. 이걸 가볍게 밑으로 요만큼 내려오시면 돼요. 자기 손마디만큼 내려오면요. 가만히 눌러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동맥 박동처예요. 혈관이 뛰는 부위 있죠. 네네네. 네, 그 부위를 이렇게 찾아서 눌러주시면 돼요. 잘 찾으셨어요? 네. 본인의 손바닥 쪽에서 그 정도 마디만큼 내려와서 눌러주시고 이 부위를 자 5번 정도 꾹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5. 자, 요걸 수시로 반복을 하시게 되면요. 이 부위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지방대가 쌓여 있는 것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혈자리의 예, 이름인데. 경거혈이라고. 경거혈.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이런 거 누르면 빠지나요? 네, 나쁜 지방 제거에 도와주는 여러 네. 가지 대사작용들,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는 거죠. 네. 한 김에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복부 지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배에 있는 자리입니다. 자, 배꼽 찾아보시겠어요? 본인 배꼽들 잘 찾으실 수 있죠. 네. 자, 여기 이거는요. 있다. 이름은 수분혈이에요. 수분혈. 네, 수분혈. 물을 나눈다는 뜻인데요. 자기 배꼽에서 똑같이 아까 1촌척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서. 네, 위로 올라가서 이 부위를 눌러주시게 되는데요. 자, 이 부위는요, 조금 강하게 누르셔야 돼요. 강하게. 배에 보통 지방들이 강하게. 있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단지 식사를 하고 금방 누르시면 안 되겠죠. 좀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 눌러보도록 할게요. 오, 아픈데요? 하나, 네. 둘, 오, 여기는 바로 반응 오는데요? 네. 오.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요. 복부에 쌓여있는 나쁜 지방대를 제거해주는 그래요? 호르몬 대사들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혈액을 좀 맑게 해주고 오. 네, 대사작용이 원활해지는 작용을 해요. 야, 요즘에 여기 뭐가 많이 모였나 보다. 이게 한참 들어가네. 저도 튜브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훅 들어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냐. 들어갔었는데.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아, 이게 신기한 게 이 담즙산이 분비되는 자리예요. 네. 네, 지방을 소화액. 분해해주는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자리인데 정말 신기하네요. 이 자, 배워본 거 저희가 정리한 게 있어요. 네. 정리한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거혈인데요. 손목 관절 엄지손가락 쪽에 우리가 맥을 보는 위치입니다. 손목의 가로줄무늬 위로 손가락 한마디 올라간 지점인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활용해서 꾹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복부혈자리 수분혈입니다. 배꼽 찾으셨죠? 배꼽 위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보시면 물과 찌꺼기를 분리하는 곳이라고 해요. 몸속 지방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요. 수분혈도 꼭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기능 건강법 알아보고 있는데 보온의 밥상에서도 오늘 준비한 게 바로 그겁니다. 보온의 네. 밥상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요새 제 또래 주부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물론 50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갱년기하고 바로 노화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저한테 딱 이거 잡수시면 어떨까요 하고 내려주신 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요게요. 진짜 유명 여배우들이 잘 드시는 거예요. 김희애 씨도 이거 잡수시고 이미연 씨도 이거 드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네. 이걸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 아이, 그럼요. 김희애가 되고 이미연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먹으면 건강해지는 건 똑같다고. 같은 외모는 안 걸 바뀝니다. 먹는다. 네. 외모는 안 바뀌어요. 건강해지자고요. 네. 그래서 저는 먹을 거예요. 정체가 뭔데요, 그런데? 아, 바로 견과류입니다. 네, 견과류. 바로 견과류인데요. 우리가 뭐 호두, 그다음에 아몬드, 땅콩, 그다음에 잣, 해바라기씨 뭐 이런 견과류들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름이잖아요. 근데 좋은 기름인 반면에 보관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좀 지나고 나면 쩐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나쁜 기름 향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요 아주 좋은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해서 같이 아주 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미모의 여배우들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견과류는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장수하는 분들의 비법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기름들은 기름은 기름이지만 몸에 좋은 기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아몬드와 같은 것들을 꾸준히 먹게 되면요. 총 콜레스테롤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혈관에도 도움을 주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한의학에서는요, 이 호두와 땅콩 같은 견과류들은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한의학에서 신장이라고 하면 단순한 콩팥이 아니라 우리 호르몬 내분비선을 다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견과류가 정말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견과류를 준비를 했는데 이 견과류가 일단 손질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우리 견과류는 그냥 막 집어먹지 어떤 그냥 손질을 먹지 뭐. 하거나 무슨 그러진 손질이요? 않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껍질에 별로 그렇게 탄닌 성분이 없기 때문에
고소한 맛만 많이 나요. 네. 그리고 껍질 있는 땅콩은 그냥 껍질 벗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속껍질이 있는 호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잘 손질하지 않으면 떫은 맛이 많이 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좀 먹기가 좀 역하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쌀뜨물. 쌀뜨물에다가 쌤 사랑하시죠? 네, 네. 제가 쌀뜨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두를요? 예, 호두를 이렇게 한번 버무려서 닦아내세요. 그러면 쌀뜨물에. 예, 이 쌀뜨물에 있는 이 전분 성분 때문에 약간 떫은 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근데 해서 오늘 견과류요. 뭐 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아, 요거요? 네네. 아, 제가 중요한 요거 거. 말씀을 안 드렸구나. 뭔지를 바로 알고 제가, 합시다. 네. 견과류를 이용해서 네. 아주 맛있는 반찬 한 가지를 할 건데요. 아, 네. 어떤 반찬을 할 거냐면 바로 기름을 이용한 견과류 조림을 할 거예요. 기름 조림이요? 네. 근데 그 기름 네. 조림이 뭐냐면 바로 조림 기름을 만들 거예요. 조림 기름. 네, 조림 기름이 뭐냐 하면 네. 그 향신채를 이용을 해서 식용유와 들기름으로 아주 좋은 기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요 견과류를 볶기 때문에 우리가 견과류는 많이는 못 먹잖아요. 이렇게 반찬으로 만들면 우리가 많이 좀 드실 수가 있어서 제가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한 기름과 건강한 기름이 만났어요. 네. 더 건강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물에다가 한번 헹궈놨던 그 호두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물기 제거해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는 후라이팬에다가 네. 후라이팬 열을 조금 달궈주세요. 그래서 약간 약한 불로 좀 줄이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몬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땅콩. 그리고 잣. 그리고 해바라기 씨. 그리고 마지막에 호두를 넣고 볶아주세요. 그냥 기름 없이 볶나요? 네, 기름 없이 말아서. 왜냐면 네. 견과류가 기름이 많아서 네. 여기서 나와요. 그냥.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한번 볶아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먹을 때 고소한 맛이 맞아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7g 정도 견과류 먹으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볶아놓고 싸늘하게 식힌 다음에 견과류 잡수시면 27g 금방 드실 수가 있거든요. 한 입 정도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반찬으로 만들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약한 불에서 이렇게 타지 않도록 1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견과류는 볶으면 더 고소해지지만 남편은 볶는다고 절대 못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저 볶으면 반발에 튀겨나가. 또 그러고 이게 가만둬야 돼. 볶아주잖아요. 견과류가 기름이 많아서 약간 산패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볶아주면 그런 산패취들이 싹 날아가기 오, 때문에 좋다. 좀 더 맛있는 냄새들을 바뀌어요. 네. 하지만 남편을 볶는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견과류를 우리가 어디에 보관하냐면 냉동실에다 보관 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냉동실 안에 견과류를 갖다 놓으면 이게 탈취제처럼 모든 맞아요. 다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꺼내자마자 우리가 요리를 하게 되면 견과류에서 이상한 큼큼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호두는 쌀뜨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견과류들은 호두와 같이 이렇게 1분 정도 볶아주시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볶아놓은 거 한 번도 안 드셔보셨나요? 아, 네네네. 요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맛있겠다. 네. 오,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일단 호두부터. 네. 오. 이렇게만 먹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저희도 괜찮죠? 한 좀 줘보세요. 그러게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배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드렸더니 힘이 되셨어. 네. 먹고 싶어. 맛있다. 선생님들도 드려야 되는데. 네. 한 아, 점 네,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드셔보시죠. 어떠세요? 괜찮죠? 맛있어요. 신기하다. 네. 야. 고소하면 배가 됐어요. 아, 진짜요? 하네요. 아주 고소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요리를 할 건데요. 어떤 요리를 할 거냐? 제가 아까 그랬죠. 기름을 넣어서 건강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그 건강한 기름을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만들 건데 그거 이름을 제가 조린기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조린기름을 할 때는 여기에 향신채가 들어가는데요. 집에 있는 향신채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양파가 있으시면 양파 쓰셔도 되고요. 저는 대파랑 마늘, 그다음 청양고추, 마른 홍고추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아까 들기름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사실 들기름이요 발연점이 1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타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들기름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게 바로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 정도거든요. 뭐 해바라기 씨유 아니면 포도 씨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런 네. 것들을 같이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요 식용유하고요. 네. 들기름하고 좀 섞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비율은 만약에 식용유가 한 3 정도 되면 들기름은 한 하나 정도 이렇게 향을 조금 올리시는 게 3대1 좋아요. 정도. 네, 그럼 네. 여기에다가 대파하고 네. 그다음에 마늘 마늘하고 넣고. 네. 청양고추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청양고추 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볶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향신 기름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향이 굉장히 좋겠지요. 이런 졸인 기름에다가 견과류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방분이 조금 있다 그러면 돼지고기 등심 또는 닭 가슴살, 닭 다리살 이런 것들 같이 넣으셔도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기름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요걸 넣어주세요. 아, 볶아놓은 견과류를. 자, 이왕이면 넣어놓으면요? 카메라 앞쪽으로 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넣어주세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볶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견과류 그러면 다 강정들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꿀이나 조청 같은 거 쓰면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넣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더 건강한 견과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밑반찬으로 먹을 수 있겠어요? 아, 요거요? 네. 엄청 잘 집어 먹어요. 요거는요, 젓가락으로 집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숟가락으로 퍼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권장하는 양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건강만 해줍니다. 얼굴은 바뀌지 않아요. 네. 장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대신에 노화나 갱년기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갱년기일 때는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 이거 먹으면 이뻐질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사람을 밝게 만들잖아요. 네. 또 갱년기 때 또 화나잖아요. 이렇게 좀 딱딱한 거 씹어주면 그렇죠. 풀려요. 그럼요. 네, 저작근 운동도 되고요. 풀면.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네. 바로 간장. 이제 간을 해야 간을 되잖아요. 맞추고요. 네. 간장. 반찬이니까. 네, 그다음에 요게 매실청. 그렇죠. 그리고 맛술 조금 넣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 물엿을 좀 넣는데요. 요거는 네. 조금 볶고 난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꿀은 어떻습니까? 물엿 아, 대신? 꿀 넣으셔도 되는데요. 네. 저는 견과류에다가 이 물엿 넣으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쫀득이는 맛이 있어서 일부러 물엿을 물엿 이렇게 좋고요. 준비를 이 했어요. 경우는 저는 꿀은 권하고 싶지 않은 게 꿀이 이게 열이 올라가면 이게 물엿들보다 더 쉽게 퍼져요. 네, 그리고 탈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는 조금 이렇게 물엿이 좋다. 물엿 같은 것들을 쓰는 게 오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선생님 고기 통깨만 저 좀 아, 주세요. 네네네. 이따가 좀 잘 뿌려주세요. 통깨를요? 네, 솔솔솔솔. 네. 자, 이렇게 뿌리셨으면 이게 지금 다 됐거든요. 네. 근데 요 된 것을 훨씬 더 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만 먹으면 사실은 먹다가 아유 물 먹어야지. 그리고 물 먹게 되고 또 밥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아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좀 안 된다 그러셔서 네, 네. 제가 요거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네. 바로 요게 로메인이에요. 그냥 우리 로메인. 시중에 가면 많이 판매하죠. 요거 그냥 이렇게 우리 썰어서 경양식에서 많이 쓰는 로메인인데 이게. 뭐 예, 그럴 수도 네네네. 있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청상추. 청상추. 네, 청상추. 네. 요거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리고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 같이 담아요. 뿌리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요 양상추와 같이 네. 요 견과류를 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부드럽게 잘 드실 수가 있어요. 야, 너무 맛있겠는데 그 맛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싱그러워서 먹기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오늘은 이게 더 바로 저렇게 뜨거운 거보다 이거 좀 한 스푼 식힌 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한번 네네. 잡숴보세요. 네네. 네. 네.
완전 밥 반찬이네요. 저 밥 반찬으로 괜찮죠? 네, 맛있다. 이거는 솔직히 안주다, 안주. 안주예요. 아, 청양고추를 안주로 넣어서 먹으면 살짝 안주로 매콤한 맛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올라오죠. 하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거 먹을 때 숟가락 들면 안 되겠어요. 너무 먹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안 하면 너무 먹어. 저는 벌써 다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숟가락 써요. 오늘 장 교수님이 시장하셨나 봐요. 이거는 싸서 먹으니까 정말 더 맛있네요. 아, 여기다가? 네, 네. 왜냐하면 이 견과류 자체가 우리가 먹다 보면 약간 조금 입을 좀 마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상추라든지 이런 청상추라든지 이런 거 같이 싸 드시면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 괜찮죠? 우리가 견과류를 먹으라고 그러면은 사실 일정량은 못 먹어요. 네.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게 돼요. 그렇죠. 네. 정동식 견과류 붙었어요. 네. 아껴 먹으려고 했대요. 네. 야, 이게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견과류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네. DHA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들이거든요. 이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녹색 채소와 같이 먹게 되면요, 부족할 수 있는 식이섬유 섭취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마그네슘도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궁합 같습니다. 아, 참. 맛있다. 요거 요리할 때 요것만큼은 주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게 아, 요거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약한 불에서 한번 볶는 건데요. 볶으실 때 너무 센 불에서 볶게 되면 또 견과류가 타게 되거든요. 네. 탄 거 우리가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꼭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볶아주시고 꼭 싸늘하게 식힌 다음에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 오일들 집에서 많이 드세요. 네. 오일 좋다는 얘기들을 그래도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들기름, 참기름 이것뿐이 아니고 네.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죠. 정말 많이 그렇죠. 먹고 있는데 네. 오늘 기왕에 기름 건강법 말씀해 주신 김에 네. 두 분께서 요거는 요래서 좋습니다. 오늘 빠뜨린 얘기가 있으면 아니면 강조하시는 네, 얘기 있으면 네, 네. 한마디씩만 더 이 기름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좋은 기름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균형 잡힌 3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이보은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요리하실 때도 강조하셨지만 이 기름의 발화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 조리할 때 온도를 다 재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기름을 어떻게 섞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불을 올릴 수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저도 들기름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많이 섭취하곤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조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발화점을 잘 기억한 상태에서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좋은 기름을 섭취하시는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좋기만 한 건 없습니다. 오늘 방송 드시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도리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적절한 양과 또 상황을 잘 지켜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름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축산물 구매 할인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이 됐는데요. 해당 할인권으로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20%, 최대 10,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은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선 할인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공공기관 쇼핑몰, 친환경 매장, 직매장 등에서는 9월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해 후 할인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할인권은 400만 장을 발행해 선착순 배포한다고 하니까요. 서두르셔서 알뜰 구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소비를 해주시면 그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우리 유통업계에도 큰 힘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집밥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점에 건강한 우리 농산물 많이 소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또 8월이 시작되고 이럴 텐데 아유 빨라요 빨라.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